자, 이번에는 첫 번째 강의로 성공 그 영광을 위하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께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실 우리 멋진별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계시는 우리 박성갑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강의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회도 있고 2회 때도 강의를 해서 3회 때는 좀 넘어가자 그랬는데 당분간은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이 또 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프로필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10초간 좀 봐주시죠. 여기 저서 보면 제가 제 아들 녀석, 저에게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박멋진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녀석 이름으로 멋진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들 녀석이 아빠와 아들이 함께 쓴 동시조집, 그동안 아빠하고 아들이 동시집은 많이 냈는데 그 어린이를 위한 시조는 아빠하고 아들이 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제 아들 녀석 박멋진별하고 함께 아빠와 아들이 함께 쓴 동시조집을 이렇게 출간해서 전주 송천초등학교 강당 체육관에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7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동시조집을 아빠하고 아들이 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한 20군데 정도 신문사에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내주다 보니까 멋진별이나 박성갑을 치면은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치면은 제 아들하고 제 얼굴이 같이 나옵니다. 강의 주제는 제목은 성공 그 영광을 위하여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산에서, 진주에서, 마산 창원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멀리서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준비해서 오셨을 텐데 무언가 기대를 하고 꿈을 가지고 여기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공 그 영광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987년도에) 호가 천치예요. 천치 최국민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서예 가신데 글을 하나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분은 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 유명했던 엄정행 테너 조용기 목사님에서 지금으로 치면 셀럽들이 아주 많이 글을 하나 직접 쓰신 친필 글을 하나씩 받아가기 위해서 오셨었는데, 그분이 저한테도 저 17살 때 대학교 똑바로 가라고 글을 저한테 하나 써주신 그 글귀입니다. 뭐라고 써주셨냐면, 쇠는 불이 있어 달구어지나 쇠는 물이 있어 더 강해지는 것, 즉 담금질을 잘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야 어떤 태풍이 왔을 때 꼿꼿이 서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는 쓰러지지만 갈 때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연성을 갖고 담금질을 하고 많이 쇠가 불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툭 부러진대요. 그거를 다시 물에 담궜다가 빼서 다시 불에 밟았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 쇠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천치 최국민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밑에다 써준 글귀도 있었는데, 쇠는 불이 있어 달구어지나 쇠는 물이 있어 더 강해지는 것, 그리고 진학의 영광을 기원함, 이렇게 해서 저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잘 되라라고 진학의 영광을 기원함하고 이 밑에다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학부모들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몇천 분 이상의 상담을 한 20여 년 동안 학부모 상담을 한 교육청 평생교육원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담 내용 중에 선생님, 우리 아이는 멍청한가 봐요. 공부를 잘 못해요. 아빠는 의사고 저도 서울 명문대를 나왔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공부를 너무 못해요. 멍청한가 봐요.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도 좋고 밭도 좋은데 맛 좋은 과실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 좋고 밭도 좋은데 맛 좋은 과실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농부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로 태어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제품을 내가 판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파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제 태권도 금메달을 땄죠? 김유진 양? 그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데 또 제 주위에도 여자애가 태권도 7단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니죠. 이제 한 40 됐으니까 이제 제 조카인데 태권도 7단이에요. 이런 그 고수들은 말로는 그래요. 무기 없이 뭐 나무젓가락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그 역할을 발해서 함부로 남을 때려서도 안 되고 오히려 때리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때리려고 하면 도망간대요. 자기가 이 사람을 때리면 경찰서에 잡혀간대요. 태권도가 7단이니까. 그런데 그런 어디 중국 영화 이런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나무젓가락이든지 이쑤시개든지 뭐 볼펜이든지 이런 게 드라마도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볼펜으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런 고수들에게는 어떤 것을 줘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듯이 여러분 자신이 고수가 되면 나는 예를 들어 비비크림은 잘 파는데 어떤 것은 못 판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수에게는 예를 들면 비비크림이나 선크림 또는 다른 화장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잘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수니까요. SBS 고수열전에 우리 최철 박사님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SBS 고수열전 팀하고 계약서 이런 거를 주고받고 사인해야 하고 일정 체크하고 지금 PD 작가들 SBS PD 작가들과 제가 지금 5명이 단톡방에 들어가고 일정 조율하고 막 사인하고 그러고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9월 중 너무나 빡빡하게 일정이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최철 박사님도 바쁘고 그 SBS 촬영팀이 바빠갖고 9월 중하순쯤에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한 후에 2주 정도 후에 그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그 프로 이름이 바로 고수열전입니다. 우리 전주 21세기 병원 신경외과 최철 병원장님이 거기에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와 다음 주에 출시하게 되는 기억난의 프리미엄 닥터, 저기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제품 저기 왼쪽 앞에 있는데 저 기억난의 프리미엄 닥터, 기억력 프리미엄 닥터의 개발자로서 고수열전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고수냐? 고수는 어떤 제품을 갖다 줘도 이렇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제품을 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을 먼저 다듬어 놓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우리 아이는 멍청한가 봐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멍청한 겁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다 천재로 태어난다. 천재를 천재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과 선생들의 미스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국어 선생을 한 20년 했습니다. 국어와
독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책을 읽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교육을 하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천재로 태어났다. 특히 이제 제가 몇몇 아이들을 가끔 교육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 성적이 좋아지거나 또는 그 아이들이 그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리더가 돼가는 것을 그 학부모님들이나 제 그 수강생들 제자들이 제자들이 보고 아니 우리 교수님 아니 우리 원장님 제가 이제 독서교육 원장을 또 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배운 애들은 왜 그 애들은 이렇게 발전할까요? 왜 천재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천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다 천재로 태어납니다. 저는 다만 그 천재들을 천재로 바라봐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천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은 이미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이들을 바보로 보지 않고 공부를 아주 못하고 저를 찾아왔더라도 저는 그 아이들을 바보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지 않고 천재로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성장이 빨랐을 뿐입니다. 그만큼 저는 그래서 파트너를 좀 믿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빨랐는데 조금 늦게 가는 분도 계시고 또 늦게 출발했지만 또 빨리 가는 분이 계시고 정말 늦게 출발해서 도착도 늦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다 천재들입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믿고 기다려 주시다 보면은 아름다운 맛 좋은 과실이 열매 맺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설의 골퍼 이제 잭 니클라스, 그 다음에 그 아놀드 파마, 게리 플레이어 이 세 분을 전설의 3대 골퍼 유명한 골프 선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게리 플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부터 이 게리 플레이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1935년생인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엄청 많죠. 그런데 그 게리 플레이어가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게리 플레이어 명언 몇 개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신은 참 운이 좋았네요.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게리 플레이어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운이라는 것도 아무에게나 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운도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운이 더 온다. 게으른 자들에게 운은 잘 오지 않는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운도 온다 라고 게리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게리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를 제어하는 것들로 인해 넉다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게리 플레이어가 했던 말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바로 높이 튀어오르는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쓰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넘어지지만 그 넘어지고
넉아웃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넉다운되지만 자빠지지만 그 링에서 아웃해서 경기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7.8기, 8.9기 해서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박옥기 권사님께 그 말씀 아주 많이 듣습니다. 가끔 회사나 또는 대표인 저에 대해 조금 불편하시거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우리 박옥기 권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도 말하지 마라. 지그지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를 제가 그 17살 때 고1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451쪽에서 452쪽에 보면 총명한 무지라고 있는데 먼저 이걸 말씀드리면 저는 부정적인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지도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자꾸 말하고 듣고 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리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의 밑에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를 원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명한 무지라는 게 있는데 이 총명한 무지를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 아예 몰라. 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생각지도 않아.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려는 능력 또는 성격을 총명한 무지. 말이 좀 이상하죠? 총명과 무지는 반대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 지글지글라는 총명한 무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풀지 못하는 3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땅벌, 벌이 날개가 작아서 아주 귀엽게 생긴 땅벌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TV에서? 천사는 날개가 굉장히 크죠. 날개가 커야만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가 2분의 1, 신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땅벌만 뺀다면. 그런데 땅벌은 날개가 신체의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나 5분의 1에 불과하대요. 그러면 날 수 없대요. 정상적으로 보면 땅벌이는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 구조학상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대요. 왜 땅벌이 날 수 있을까? 신체 구조학상 땅벌은 죽어도 날 수가 없다. 그런데 땅벌은 날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는 힘이라고 합니다. 눈을 뜨면서 다른 곤충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어떤 체육관에 갔더니 어떤 헬스장에 갔더니 60kg, 40kg도 또 이걸 드는데 이렇게 제일 잘 드는 사람이 40kg, 60kg밖에 최고가 못 드는 체육관이 있고 어떤 헬스장을 갔더니 120kg, 150kg도 이렇게 뿔끈뿔끈 드는 체육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다니고 싶습니까? 자기보다 최고 잘하는 사람이 40kg밖에 못 드는 그 체육관을 간 사람은 이 40kg, 60kg 이상을 못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kg, 120kg도 드는 사람이 있는 그 체육관을 간 사람들은 그거에 근접한 킬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보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는 지금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앞에서 나아갈 때 나의 파트너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보는 힘,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디까지 성취해 나아가는지를 바라보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아플 자격이 없다고 저는 강의합니다. 리더는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가 아픈 것, 저는 그것을 이름하여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프면 내 파트너들은 훨씬 아픕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내 파트너가 일을 잘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아프지 말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고 따라오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체 구조학상 땅볼은 날 수 없어야 되는데도 날고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 첫째, 보는 힘이고, 두 번째, 땅볼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사전에는 땅볼은 날개가 신체의 4분의 1이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래는 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땅볼은 우리 그 학자들이 땅볼은 신체 구조학상 날 수 없다는 그 사전을, 그 책을 읽을 줄 모릅니다. 땅볼은 글을 못 읽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날 수 없다는 학자들의 그 평을 써놓은 그 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날고 있다고 합니다. 기체역학적으로 땅볼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땅볼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책을 읽지 않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것을 생각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날고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릴 수는 있어도 고양이를 그리려다 호랑이를 그릴 수는 없다. 처음부터 100점을 목표로 노력한 사람이 80점, 90점을 맞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40점, 50점만 넘으면 돼 하고 놀면서 공부한 사람이 100점을 맞는 것, 저는 그것을 이름하여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멋진별 엔터테인먼트의 백인구 총괄이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월수금에서 본인이 회사 일이 있는데 오늘 그 일을 다 마감하고 오려면 한 3시 반쯤 오신다고 아까 연락이 왔었는데, 그 백인구 우리 총괄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다는 개인적으로 국어국문학과 10년 선배님입니다. 그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5월 1일부터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매달 저는 대표로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또 총판 대표님으로서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도 매달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우리 밖에 계신 그 유견수 총무이사님이 저보고, 그 유견수 총무이사님도 제 6년 선배님입니다. 저한테 저한테 반말을 할 거 아니에요. 선배님이니까. 야, 너는 너무 맨 목표를 너무 세게 잡는다. 욕심이 네가 너무 많다 하는데, 그 총괄이사님, 백인구 총괄이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박성갑 잘하고 있어. 이 목표라는 것은 턱걸이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꾸 죽어라고 목숨 걸고 이렇게 해갖고 바등바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근데 불행히도 저는 그거에 몇 배를 더 세우고 있다는 게 요거도 먹는 이유죠. 그래서 남들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꼭 될 것만 같습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혼자 가면 멀리 가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여럿이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혼자 빨리 달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뛰었는데 지금도 뛰고 있어. 그래서 제가 늘 함께 또는 더불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분들은 새벽부터 준비하시고 지금 경상도에서만 해도 20분 이상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성공을 원하고 또는 지금 이미 성공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드림 빌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빌더라는 것은 뭐냐?
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빌딩 짓는다고 이런 거를 꿈을 만드는데 어떻게? 먼저 꿈을 만져, 꿈을 터치한 후에 자기 파트너들의 꿈을 터치한 후에 그분들과 함께 꿈을 디자인을 해주고 그분들과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드림 빌더가 되자는 뜻입니다. 자, 기억력 플러스 닥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기억력 플러스 닥터가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기억력 플러스 닥터의 가장 훌륭한 점의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통해서 지금 저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원래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분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날 수 있었죠?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라는 매개체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력 플러스 닥터는 제게 왜 훌륭한가? 바로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위해 평생 알 수 없는 분들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러한 모임,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각자가 믿고 지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먹고 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벌떡 나고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기억력 플러스 닥터가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 이 귀한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멀리하고 벌레처럼 보지 마시고 함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고 즐기자.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운동선수들 이번에 13개의 프랑스 지금 올림픽에서 13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평소에 운동할 때 연습할 때는 아주 잘하다가 본 게임만 들어가면 이렇게 벌벌벌 떨어가지고 실수를 연발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조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늘 모의고사만 보면은 수학 만점을 맞고 상상고를 다니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막 떨린대요. 좀 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거는 금방 이렇게 착착착 해갖고 늘 지금 몇 수를 하고 이제 수학 선생이 되는데 자기는 원래 의사 되려고 했다가 몇 문제를 더 틀려갖고 의사 못 되고 수학 선생이 된다고 하는데 평소 같으면 아는 문제도 이게 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 완벽히 준비하지 마시고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크게 세우지만 결국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초조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들었던 컵도 놓치게 되죠. 여러분 절대 우리 완벽히 하지 마시게요. 즐기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완벽하려 하지 마라. 완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자, 판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제가 바로 기억력 플러스 닥터 이 영업을 그만두지 않고 대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 먹고 우리 엄마 까서 드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전하고요, 지나가는 요구르트 파는 아주머니한테도 제가 만나갖고 제 명함 드리고 전단지 드리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과 회의를 합니다. 왜 제가 기억력 플러스 닥터 영업을 그만두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 인생 최고의 매출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의 오늘의 매출을 넘어서고 다음 달의 매출을 넘어서고 내 인생 최고의 매출은 아직 죽을 때까지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억력 플러스 닥터 영업을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영업과 기억력 플러스 닥터와의 관계는 사람들은요 건강기능식품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보면 건강기능식품 한 30만원 정도 먹습니다. 한 10가지도 넘는다는 사람도 본 적 있고요. 거의 말로는 야, 나 그거 건강기능식품 먹을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숨겨놓고 먹습니다. 이 영업은요 건강기능식품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누구나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갈고 닦고 계속 정진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늘 박수치는 분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박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아니고 이 일부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얻는 사람, 이 자유에는 경제적 자유 플러스 시간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해외여행을 한 달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내가 갈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기억력 플러스 닥터의 대중화를 위해서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판매하는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너무나도 진입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왜? 지금 요즘 그 65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 정도 중에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결국은 150살까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150살, 200살까지 사신다면 치매를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모든 국민이, 모든 노인이 다 치매 환자가 아닌지 아세요? 치매가 걸리기 전에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치매 확률은 100%인데 200살까지 산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치매가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억력 플러스 닥터와 다음 주에 출시하는 기억란의 프리미엄 닥터가 나오는 것, 얼마나 진입하기 쉽습니까? 이분들한테 요즘 TV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치매에 관해서. 그만큼 지금도 SBS PD가 지금 저한테 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잡아야 하니까요. 최철경 원장님 출연 그 건에 이제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뜨기만 하는데, 왜 SBS PD 작가들은 저에게 계속 전화할까요? 추석쯤 해가지고 이거를 좀 방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뭘? 치매에 대해서, 특히 치매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원래는 저를 출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저는 국어선생입니다. 치매를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전주 21세기 병원 신경외과 최철병 원장님이 만들어서 저희 형님이기 때문에 야 네가 팔어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지, 치매 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SBS PD 작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개발한 분을 소개시켜 줄게. 내가 출연해봤자 내가 국어 가르치네? 그러니 그냥 개발자를 출연시켜줘 하고, 계약은 멋진별 엔터테인먼트가 SBS
제가 계약서 쓰고요. 출연은 최철병 원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게 바로 지금 시대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입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저한테 관절약을 팔아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무릎이 아프고 말지 못 팔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왜 할 수 있느냐? 시대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입하기 쉬운 포인트, 뇌와 치매와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 툭 부딪힌 사람한테 이렇게 줘보세요. 하나라도. 이거 치매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때부터 말하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왼쪽 주머니에 몇 개, 오른쪽 주머니에 몇 개,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넣고 다니다가 좀 주고 싶은 사람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쫙 찢어줍니다. 주면 안 먹고 가는 사람들 주나 마나거든요. 내 눈앞에서 먹으라. 먹었다고 거짓말 치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탁 따서 꼴을 드리는데 이렇게 진입하기 쉬운 포인트,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대중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모델이 바로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도용한다, 베낀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훌륭한 예술가는 남의 거를 모방해요. 그런데 위대한 예술가는 베껴요. 이마에서 막박 차이입니다. 흰말 궁둥이나 벤마 엉덩이나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피카소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창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모방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신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베껴야 합니다. 도둑질해야 합니다. 모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에서 유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요, 최초가 되려고 노력하라. 또라이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초가 되려고 노력하고, 먼저 생각한 후에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요, 20년 전에 기억력 플러스 닥터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20년 후까지 고민하는 놈이 있어요. 먼저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하지 말고요, 행동하면서 생각하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치매 걸려버립니다. 그 친구는. 자, 제가 전문가 하는데 프로페셔널 또는 꾼이라고 합니다. 꾼.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는데 저는 앞에서 강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치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앞에 서 있는 이유, 왜? 제가 제일 먼저 출발했거든요. 제가 최철병원장하고 제일 먼저 이 제품에 대해서 작년 3월 8일 그 이전에 작년 2월 21일 날 소주 먹다가 최철병원장이 개발하고 있는 걸, 형님 그거 놔줘. 그분이 몇 년 연구하고 있는 거를 제가 가르쳤죠. 형님은 개발만 해, 연구만 해. 그거를 홍보하고 마케팅,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건 내가 할게. 그래갖고 작년 2월 21일 화요일날 저녁 6시 30분에 김병남 서세로초 작가하고 저하고 최철병 원장님이 소주 먹다가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 6개월은 지났죠. 작년 2월 21일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생각해서 저도 건강기능식품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그 이수하고 그 수료하고 이런 거 이수증 갖고 이제 신고증 구청에다 내고 이러면서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치매를 잘 모릅니다. 우리 홍보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14년 동안
노인병원에서 원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유견수 사무 우리 그 총무이사님은 어떻게 보면 치매를 너무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많이 봐오셨지만 저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처칠 수상이 never give up. 결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나무는 움켜진 대지를 놓지만 않는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죠.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여러분과 저희는 여기에 지금 실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도중에 그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됐을 때는 제가 죽었을 때입니다. 저는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요. 행복. 제가 오늘 여기서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남들 지금 휴가철입니다. 제 아는 분들 지금 강원도에 휴가가 있고요. 굉장히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약 올리는 전화 옵니다. 그런데도 오늘 땀 흘리면서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요, 행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을 채우느냐, 그 내가 채운 만큼만 결국은 내 삶으로 남는 세상입니다. 누가 내 삶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도 안 채워줍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요? 그래, 저는 기왕이면 행복으로 가득 채우자. 오늘 이 자리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또 그 멀리서 새벽부터 경상도, 진주, 부산, 마산, 창원에서 대구에서 오실 때 힘드셨겠지만 이거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쇼 구경하자, 쇼 보러 가자, 이렇게 즐겁게 오셔갖고 돌아가실 때 오늘 제가 그 예약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오리 백숙과 오리 주물럭 예약해놨으니까 소주와 맥주와 오리 백숙 이런 걸 드시고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채우자. 자, 나와 내 일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중궁궐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곳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오직 황제, 임금, 제왕뿐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잠못 자고 그 제왕을 살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눈을 편히 감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제왕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력 닥터 플러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기억란의 프리미엄 이 닥터의 판매의 왕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사람만이 가진 능력은요, 바로 가르치고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개하고 고양이한테 야,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가서 하나만 팔아와, 이렇게 얘기하면 고양이가 야옹 그럽니다. 또 죽여버려 그럽니다. 왜? 그들은, 개나 고양이는 가르치고 설명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만 준 이 능력, 가르치고 설명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고 설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억력 플러스 닥터가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고 가르치고 설명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을 이름하여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는 없다. 신만이 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신을 보낼 수 없어서 바로 우리 같은 기억력 플러스 닥터 총판 대표를 이 땅 위에 보냈다.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있고 다음번 제사에
기억력 플러스 닥터 제4회 총판 세미나가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펀드, 코인, 주식 이런 쪽으로 미쳐가지고 많았던 돈과 몇 채 갖고 있던 집을 다 잃었다는 제 지인을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땄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잃은 사람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10명 중에 2명은 벌었고 8명은 잃었더라고요. 제 지인들 중에. 그렇게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요. 세상이 형태를 막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겁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별로 안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 100년 전에 생각했으면 쳐 죽일 놈들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형태를 바꾸는 지금 같은 때에 벼락부자가 속출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쌀가마니를 많이 이렇게 수확해야 그 벼를 많이 수확한 농부가 돈을 많이 가졌지만 이제는 바로 마진이 많은 것 또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신용을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와 함께 여러분의 신뢰와 인격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플러스 닥터 하나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신용을 연결해주는 멋진 별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임원이 되셔서 우리 식구가 되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를 갖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것을 이름하여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 어차피 시대가 바뀌었다면 이왕이면은 일찍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탈 거 늦게 타면은 떨어집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일찍 올라타면 탈수록 부의 시련은 쉽습니다. 우직한 천재가 되라. 천재라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대로 일단 해보고 꾸준히 밀고 나가서 결국은 해내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믿음 그대로 일단 해보고 꾸준히 밀고 나가서 결국은 해내는 사람,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 그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하고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그것을 이름하여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작품들은 원래 그 큰 바위 돌덩이 안에 있던 거다. 그런데 나는 단지 불필요한 것들만 걷어냈더니 다비드상이 되었다. 사실은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미켈란젤로는 이 바위를 보면서 여기를 걷어내면 다비드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굉장히 사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찬사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바로 통찰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진 그런 보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라. 보랏빛 쏟아온다. 김경남 PD님이 16년 전인가 저한테 읽으라고, 서세훈쇼 작가가 16, 7년 전에 저한테 읽으라고 했던 책인데 보랏빛 쏟아온다 원투를 제가 사서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미국의 어떤 큰 초원을 기차가 쫙 가는데 수만 마리의 누런 소가 달려오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한 마리, 소 한 마리, 소 2마리, 한 10,000마리 쉬다 보면 사람들이요, 꼭 나이 많이 먹었다고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소 세다가 지쳐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를 보다가 질려버렸을 때
보랏빛 소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어떨까요? 눈이 팍 띄지요. 보랏빛 소가 자기 우유 먹을래? 누렁 소가 우유 먹을래? 하면 누구 소 먹고 싶어요? 일단은 관심이 가죠. 여러분이 이런 보랏빛 소가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누런 소가 되면 누구도 여러분들의 건강기능식품을 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랏빛 소가 되었을 때 참신함 그리고 쌈박함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내 제품을 구매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랏빛 소가 똑같은 놈이 있었습니다.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똑같은 분이 있었고요. 제가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순간 믿으면 더 행복해진다. 여러분들 코인 주고 빵 사 먹을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멋진별 엔터테인먼트가 나이키를 넘어가고 삼성그룹이 넘어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우리 멋진별 엔터테인먼트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나이키를 넘어가고 삼성을 넘어가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그리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진실이 되는 순간 믿고 함께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 그래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순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닌가요? 오래된 나무는 향기도 그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행동하라. 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나는 기억력 플러스 닥터의 판매왕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안전한 길로 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실패한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왜?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안전한 길로 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했고요. 노인과 바다 말씀 몇 번을 드리는데,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면은 노인이 이런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죽어도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다.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 한은. 기억력 플러스 닥터 판매일을 하기 전 저 놀고 먹는 거 아주 좋아했습니다. 논팽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일보다는 노는 것이 더 근사하다는 평을 54년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놀고 먹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매일 술 먹고 취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억력 플러스 닥터 지금 이 판매일을 하기 전에 과거에 박성갑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잘했어요. 계속 그따위로 하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잘하고 있으니 너 멋진별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금 하는 이 짓 계속해라. 이렇게 저의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가서 저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만나갖고 야, 너 계속 기억력 플러스 닥터 판매하고 또 새로운 제품 내고 너의 꿈을 펼치고 멋진별 엔터테인먼트를 나이키보다 더 키워봐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하나 했다고 하면 3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못 넘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게 최고 강점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작심삼일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작심삼일을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어느 날 그분은 성공자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제3회 총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의 바람은
12월 달 말쯤에 초판 세미나는 제주도에서 2박 3일 초판 세미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답게 보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올 크리스마스까지 열심히 하고 그 후에도 살살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EDC,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에서 자, 지금까지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몇 가지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웃을 걸, 좀 더 사랑할 걸.